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찰떡이 할아버지입니다. 오늘도 하루 5분 탈무드 태교 동화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동화는 시인과 공주로군요. 나는 왕실의 집사입니다. 공주가 나고 자라나는 모습을 오랫동안 쭉 지켜봤죠. 공주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이제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만 보면 공주의 외모부터 묻곤 합니다. 얼굴이 예쁜지 안 예쁜지 그게 제일 궁금한 모양입니다. 글쎄요, 굉장한 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예쁘장한 편이죠. 화려한 옷에 값비싼 장신구로 한껏 치장도 하고 또 시녀들이 정성껏 관리를 해준 덕분입니다. 사실 공주의 외모는 꽤 중요합니다. 왕실의 체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요. 들어는 공주의 성격을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글쎄요, 나쁘진 않은데 약간 직설적이라고 할까? 하고 싶은 말을 속에 담아두기보다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주변을 당혹스럽게 만들 때도 많습니다. 왕께서도 공주의 그런 면이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예, 공주야, 내 생각을 좀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느냐? 은유적으로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곧이곧대로 말하지 않고 빙 둘러서 다른 것에 빗대어 말하는 걸 은유라고 한단다. 왜 그래야 하죠? 아니다, 됐다.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나. 왕께서는 하인들에게 시집을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공주에게 시를 읽혀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책이라면 딱 질색인 공주도 어쩔 수 없이 시를 읽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하며 책을 내던지기도 했죠. 하지만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시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공주가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그 점 공주의 마음에 쏙 드는 시가 있었던 모양인데 바로 그 시인을 궁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일까? 이토록 아름다운 시를 쓴 사람은 아침부터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나름 꽤 설렜나 봅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시인이 등장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공주는 시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기대했던 외모와는 영 딴판이라 무척 당황한 모양입니다. 하긴 제가 봐도 좀 그렇긴 하더군요. 물론 생김새가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첫인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인은 좀 못생긴 편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쳐다보기 민망할 정도로 추남이었습니다. 나는 공주의 성격을 알고 있던지라 내심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냥 잠자코 있으면 오직 좋으련만 기어이 자기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어 버린 것입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말들이 어쩜 저렇게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을까? 나름 빙 둘러서 표현한 게 이 모양입니다. 그것도 시인 앞에서. 꽤 불쾌했을 텐데 다행히 시인은 별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얼른 차를 내왔습니다. 시인은 기분을 달래려는 듯 차 대신 술을 청했습니다. 이 궁궐에도 맛있는 술이 있겠죠? 그럼요. 아주 귀한 술이 있죠. 공주가 선반에 놓인 술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인은 실망스럽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 고귀한 공주님께서 그 귀한 술을 저런 보잘것없는 도자기병에 담아 두시다니. 적어도 금술병이나 은술병에 담아 주실 줄 알았는데. 공주의 낯빛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죠. 분위기도 그렇고 이래저래 불편했는지 시인은 곧 자리를 떴습니다. 예의상 붙잡는 신용이라도 해야 했지만 그냥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시인은 저에게 쪽지 하나를 살짝 건네줬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공주님께서 저를 찾으시면 이 쪽지를 전해주십시오. 그날 저녁 공주는 하인들을 시켜 술병을 몽땅 바꿨습니다. 도자기에 있던 술을 죄다 금술병에 옮겨 담은 것입니다. 선반이 갑자기 번쩍번쩍 보석진열장처럼 변했습니다. 화려하긴 했지만 예전의 소박한 맛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몇 주일 지난 어느 날 왕께서 모처럼 술상을 봐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술을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술맛이 왜 이래? 도대체 술을 어떻게 보관한 거냐? 공주님께서 금으로 된 술병에 옮겨 담으라고 하셔서. 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끼던 술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며 고통을 치셨죠. 왕께서 공주에게 그렇게 화를 내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바탕 혼쭐이 난 공주는 당장 시인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얼른 다가가 시인이 건네준 쪽지를 공주에게 전했습니다. 쪽지를 펼치는 순간 공주의 얼굴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주님, 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해서 꼭 화려한 그릇에 담아둬야 하는 건 아니랍니다. 아름다움은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멀리 오래 퍼지는 향기라고 합니다. 눈 떴을 때 보이는 아름다움과 눈 감았을 때 보이는 아름다움이 있단다. 곧 시들어버리는 아름다움과 오래도록 향기로운 아름다움이 있단다. 뽐내고 싶은 아름다움과 숨어서 빛나는 아름다움이 있단다. 눈이 부신 아름다움과
영혼이 부신 아름다움. 어떤 아름다움을 선택할지는 취향의 자유란다. 이어서 김용택 시인이 고르신 필사하기 좋은 태교 명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경주 시인이 쓰신 어머니는 아직도 꽃무늬 팬티를 입는다. 어머니는 아직도 꽃무늬 팬티를 입는다. 김경주. 고향에 내려와 빨래 널어 보고서야 알았네. 어머니가 아직도 꽃무늬 팬티를 입는다는 사실을. 눈 내리는 시장 리어카에서 어린 나를 옆에 세워두고 열심히 고르시던 가족의 팬티들. 펑퍼짐한 엉덩이처럼 풀린 하늘로 확성기 소리 짱짱하게 날아가네. 그 속에서 하늘하늘 한 팬티 한 장 어머니. 볼에 문질러 보네. 안감이 붉어지도록. 손끝으로 비벼보시던 꽃무늬가 어머니를 아직 여자로 살게 하는 무늬였음을. 오늘은 그 정멸이 내볼에 어리네. 어머니 몸소 세월로 정명했듯 삶은 팬티를 다시 입고 시작하는 순간순간이었네. 사람들이 아무리 만지작거려도 팬티들은 싱싱했네. 웬만해선 팬티 속 이 꽃들은 시들지 않았네. 빨랫줄에 하나씩 열리는 팬티들로 뜬 눈송이 몇 점 다가와 물드네. 쪼글쪼글한 꽃 속에서 꽃물이 똑똑 떨어지네. 눈덩이만한 나프탈렌과 함께 서랍 속에서 일생을 수줍어하곤 했을 어머니의 오래된 팬티 한 장. 부르스름한 살냄새 속으로 그 드물고 정하다는 햇볕이 포근히 엉겨붙나니. 시인이 어머니의 마음을 읽어보는 참 재미있고 따뜻한 시로군요. 오늘도 탈무드 태교 동화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